fx가 xln x래.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겠지, 그지? 오케이. 미분 한번 해볼까?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 일단 알 수 있는 것, 얘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 값은 어디서 가질 거다? x가 2분의 1에서 가질 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극한값 그럼 체크해야겠지. 극한값 어디 체크해야 돼?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체크해야겠죠? 왜?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땐 얘가 정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체크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한대도 체크를 해줘야 돼. 맞지? 얘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건 쉽다. 어떻게 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어때? 물론 문제에서 0으로 간다고 줬어. 근데 니네 이거 0으로 가는 거 어떻게 확인해? 만약 이걸 안 줬어. 그럼 영원히 체크 못하나? 어떻게 체크해? 뭐라고? 더 세네. 더 세네? 누가 더 세네? 얘가 더 세? 그래서 얘 영역이 더 커서 이렇게 된다. 근데 정확하게 사실 얘 영역이 더 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인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거든. 맞지? 물론 0으로 가는 경우도 뭐 근접해서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를 체크하는 방법은 t로 취합을 하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야. 인정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얘가 이제 t분의 1에 ln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이제 체크가 가능하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어때? t분의 얘는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어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긴 한데 어때?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얘네 증가폭이 다항함수나 로그함수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이기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0에 대한 좌극한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에서 시작을 해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할 거야. 왜? 얘가 무한대로 갈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 곡선 y는 fx는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아래로 올라가다. 맞니? 맞아요? 모르는 거야. 왜 몰라? 얘들아,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했거든. 근데 내가 이계도 함수를 그려서 굳이 우리가 증간표를 확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언제뿐이야? 이런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에 대한 질문을 안 했을 때만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잘 봐. 이거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하게? 똑같이 무한대로 가지. 걸릴 거 없지.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했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이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다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뭘 봐라? 이게 더 함수를 봐라. 근데 x분의 1이네.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왜? x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그대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억이 맞는 거야. 됐지? 이거 실수할 수 있어. 알겠지? 아래로 블록하냐 위로 블록하냐를 물어보면 이계도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니은은 어때? 함수 fx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것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y는 k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러려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콤마 몇을 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 인정해? 근데 내가 2는 대충 몇 정도 된다 그랬죠? 2.718 뭐 이쯤 된다고. 2보다 조금 더 크다고. 2에서 3 사이라고. 그럼 얘가 대충 0. 얼마 되겠네. 마이너스 0. 얼마.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있어 없어? 없다. 이것도 틀렸다. 이게 맞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넘어갑시다. 50번 볼까? 자, 이제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방정식 부등식 어때? 어떻게 풀어야 돼? 방정식 부등식 문제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한쪽에 상수가 있으면 굉장히 땡큐지. 왜 문제 어떻게 풀면 되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인정하지?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fx가 x제곱 더하기 x분의 16이에요. 미분도 한번 해볼까? 2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6이야.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 없죠? 그지? 정의역 체크해볼래? 정의역 어때요? 분모는 0이라면 안 되니까 x는 절대로 0이라면 안 되고 대칭성 뭐 그런 거 없고 맞지? 그럼 극한값 체크해줄 때 어디 극한값을 체크해줘야 돼?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체크해줘야 돼 맞지? 근데 게다가 x가 0이라면 안 되니까 0에 대한 저극한거, 극한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무한대로 보낼까? 제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볼까?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봐봐 리미트 얘를 0으로 한번 보내볼까? 0이랑 우극한으로 먼저 보내볼까? 우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얘는 0 되지.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 무한대에서 시작을 할 거야. 됐냐? 그리고 0에 대한 좌우편으로 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게다가 봐봐 내가 미분값까지 구해놨어. 어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할 수 있겠니? 양면에 x제곱으로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죠? 그러니까 2일 때 극한값까지 할 거야. 아니 극값까지 할 거야. 됐어? 2 넣어봐. 2,12를 지나게 돼. 맞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리로 갈 거야. 물론 얘들아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뭐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지는 모르는 거야. 뭐 하기 전까지? 이게 나와서 그리기 전까지 몰라. 근데 대충의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그려줄 거야. 됐지? 그 다음 또 2,12를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가 2,12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럼 내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y는 a라는 놈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럼 a의 범위는 12보다 커야 되는구나. 답이 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봐봐 얘들아 얘는 그나마 어때? 그나마 다음 함수의 꼬라지랑 비슷하잖아. 우리는 저렇게 상수가 있으면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는 다음 함수가 남았지. 이 함수를 이렇게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사실 우리가 ax 정도까지는 쉽게 그릴 수 있어. 어떻게?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이잖아, 맞지? 그럼 그걸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잘 봐. 너네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지?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0,0 여기 변곡점 이렇게 가질 거. 괜찮지? 근데 여기서 y는 ax라는 놈이 있는데 걔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놈이야. a가 음수라고 생각해볼까? a가 음수면 어때요? 무조건 해? 한 개밖에 안 가지겠지. 인정?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 기울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경계는 어디지? 접할 때 기준이겠지. 접할 때 기준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하나, 둘, 그리고 맨 밑에 세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 경계가 되는 a라는 놈은 이 새끼의 기울기가 얘 접할 때 이 순간이겠네, 그지? 그럼 접할 때 순간은 어떻게 구해? 이거 외부의 한 점이잖아. 어떻게 구해요? p, 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 미분하면 3t 제곱이야. 근데 x-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얘가 0,0을 지나야 된다. 0,0을 지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t가
2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24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접할 때의 A는 몇이고 기울기가 12고 그 기울기가 12보다 크면은 접하겠다. 똑같은 결과 나오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이렇게 AX가 뜬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풀 필요 없다. 아시겠지? 오케이? 넘어보자. 51번. 이거 관련해서 내가 좀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봐. y는 EX 승마 y는 LNX.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됐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한 게 기억이 나네. 어떤 거?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여기에 좌표가 기억이 나니?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의 접점이 기억이 나니? 어쨌든 얘네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는 요 점과 요 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근데 그 좌표는 내가 2,1이고 1,2다. 그리고 그때 얘 기울기는 2고 얘는 2분의 1이다. 이걸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기억이 나셔요? 괜찮아? 기억나? 오케이? 이거 알고 있으면 참 좋아. 오케이? 이걸 알고 있을 때 적어볼까요? 2부터 2 제곱에서 lnx라는 자, 다시 그려볼게. 일부러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봐봐. 내가 2에서 2 제곱까지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2일 때는 우리가 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맞지?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만 과장해서 그려볼까? 이렇게. 여기 접점이 어디라고요? 2,1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lnx는 어때? 2에서 2 제곱 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 제곱이 대충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2제곱,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 파트는 의미가 없고 여기 이후로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만 잘리는 그래프. 됐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알파 x부터 베타 x까지 그 사이에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은 여기일 거고 최소가 되는 점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직선이 얘랑 만나려면 요 사이를 움직여야 돼. 여기까지 인정해? 괜찮아? 근데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야. 게다가 베타 x라는 거는 lnx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요. 맞지? 그럼 봐봐. 베타가 이것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사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인정하지? 그리고 알파도 어때? 얘도 가능하지만 이것보다 기울기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작아도 상관없다. 됐어? 내가 보고 싶은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네. 그럼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면 되는 거네. 맞지? 그럼 베타가 최소인 순간 언제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되는데 가장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순간이 여기라고. 됐지? 그럼 이 순간의 기울기는 몇이라고? 2분의 1이라고. 같은 논리로 요 빨간색 직선 얘도 알파가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는데 쭉쭉쭉 가서 가장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언제야? 이 순간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2 제곱분의 2라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답이 3번이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지? 넘어갑시다. 59번. 여기 별표 3개 맞는
우리를 중간고사 때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3도급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중간고사 때 배웠던 3도급 뭔지는 알지? 오케이?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이 새끼는 죽은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작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도급은 멸종했어. 없어졌어. 작년 6월까지는 있었다라는 소리는 언제부터 없어졌다는 거야? 작년? 9월부터 없어졌다는 거야. 작년 9월이 어떤 시험인 줄 알아요? 그지? 킬러 문제 없애겠다 라고 한 그 이후란 말이야. 오케이? 3도극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3도극을 풀 수 있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 중에서 근사라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 근사라는 방법을 쓰면 삼각함수가 그 3도극이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 모든 시중에 있는 학원에서 3도극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전부 다 쓸모가 없어졌어. 3도극이 그래서 멸종했어. 물론 3일 후에 있을 6월 평가원에 3도극이 나타난다면 개같이 부활일 수 있는데 일단은 죽은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근데 이 이후로 3도 2가 부활했어요. 뭐게? 삼각함수 도형이 미분이 추가가 됐어. 이게 언제 추가가 됐냐면 작년 9월부터 추가가 됐어요. 작년 9월 미적 30번 문제를 필두로 다시 한번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3도 2가 뭐냐면 내가 니네한테 저번에 한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프린트로 하나 나갔던 순간 변화율의 활용 요 내용 했던 거 기억나?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 이변수랑 이변수랑 완전 별개의 문자니?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의 함수다 얘기를 했었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게 요거예요. 3도 2. 알겠지? 물론 삼각함수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삼각함수 도형의 미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보는 게 맞아. 음함수의 변화율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음함수의 미분. 오케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활용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y는 fx 얘를 미분하게 되면 y는 f'x가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리타분한 함수가 아니라 다른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함수. 예를 들면 봐봐, sin 세타가 1-x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거지 같은 숫자긴 하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자. 니네가 얘를 미분할 수 있느냐? 음함수잖아. 어때? 어떤 식으로 미분해? 세타랑 x가 완전 별개의 문자니? 아니라고. x가 변하면 세타가 변할 거고 세타가 변하면 x가 변할 거잖아. 맞지? 얘네의 변화를 어떻게 체크를 해준다고요? 현미분.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퀄 마이너스가 아니라 x 제곱분의 3 dx. 이걸로 해서 d 세타 dx를 구하고 dx d 세타를 구하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굳이 음함수의 미분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좀 풀리는 거라서 내가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 새로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이거 풀고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알겠지? 이거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래? P라는 놈이 여기를 출발해서 문제를 봐봐. 40분의 1만큼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잘 봐. 여기 길이는 40분의 1 t가 될 거야. t 초 후에. 인정하셔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는 결국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각이 반드시 필요해. 맞지? 근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r 세타가 호의 길이다. 근데 r은 1이지 지금 여기서. 그럼 얘 어때? 얘도 40분의 1 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괜찮아? 그러면
값에 따라서 얘 넓이도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 넓이를 내가 한번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넓이를 st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st라고 구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넓이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나는 s 프라임 t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st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st를 한번 구해볼게. 쟤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머리에서 머리를 벗겨내면 되죠. 인정해?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또 어떻게 구해? 원에서 여기 있는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뭔 말인지 알아?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면 된다.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얘네를 전부 다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얘는 그냥 넓이가 파이야. 인정하지? 한줄 길이가 1인 원이니까. 근데 여기서 뭘 빼요? 요 부채꼴을 뺄 거야. 근데 부채꼴을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겠지, 그치?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P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지어졌으니까 얘는 대칭인 꼬라질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럼 중심각은 파이 마이너스 20분의 1 T일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오케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파이 마이너스 20분의 1 T 이렇게 들어갈 거고,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식 세우면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볼게. ST라는 놈은 파이에서 몇을 빼주냐면 2분의 파이 빼기 40분의 1 t가 될 거고요. 거기서 얘를 또 빼줄 거야. 근데 어차피 얘 각변환하면 그냥 사인 20분의 1 t라고 봐도 상관없지. 그러면 2분의 1 사인 20분의 1 t 이렇게 될 거야. 괜찮냐?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리 한번 해보자. 2분의 8 플러스 40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사인 20분의 1 t, 요게 st가 될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야? s 프라임 t야. 미분 한번 해보자. 4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의 코사인 20분의 1 t. 승미분까지 해줄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얘가 언제가 되는 순간?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는 순간.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 t는 몇이야? 그때 t 물어보기 전에 얘는 단위원 위에서의 코사인과 사인이야.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세타는 몇이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했어. 6분의 파이? 네. 그렇게 된다. 됐죠? 그러면 40분의 1t가 6분의 파이가 된다면 20분의 1t는 뭐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그때 S 프라임 뭐가 있겠지? 걔는 40분의 1 더하기 어떻게 된다? 40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80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 80분의 3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얘는 음함수 미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민망해. 왜 그런 줄 알아? 두 식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간단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원래 얘가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맞냐면 여기가 40분의 1 t야. 근데 여기에 각을 내가 세타라고 봐. 오케이? 그럼 이 세타랑 이 t는 서로 완전 관련이 없는 놈이니?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근데 얘는 구하기가 존나 쉽다고. 그냥 세타는 40분의 1 t인 거잖아. 왜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인정해?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음함수 미분을 안 쓰더라도 t에 대한 문자로 그냥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서 얘는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
공책이나 뭐 이면지나 아니면 뭐 빈 공간에다가 쓸 곳 한번 준비해봐봐. 문제는 존나 간단해 보이지?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한성은 선생님이라고 계셔. 내가 진짜 즐겨보는 유튜브 수학 강사야. 그분이 문제를 잘 만드시길래 그냥 유튜브 구독하고 그 사람 보고 있거든. 그 사람이 만든 자료예요. 허락 없이 써도 되지만 출처는 남기라고 해서 남깁니다.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씨발 헤론의 공식 써야 되나 하는 사람들은 헤론의 공식은 쓰지 마세요. 너무 천재라 암산을 하고 있는 거야? 다들 접근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네. 좀 볼까요? 우선 더러워서 그냥 어느 정도 얘네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눈치를 채는구나. 것만 좀 확인하고 싶었어. 잘 봐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단 두 가지. 뭐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밖에 없어. 맞지? 근데 밑변 알고 있어. 높이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아. 그치?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쓰려고 보니까 세타도 몰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 보통 여기를 세타로 좀 많이 넣더라고. 맞지? 그냥 오케이? 그럼 여기를 세타로 하면 나오게. 물어보자. x랑 세타는 별개의 문자니? 아니에요. 왜? x가 변하면 세타도 변할 테니까. 물론 x가 세타가 정비례하게 바뀐다는 건 절대로 아니야. 하지만 변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놈이라고. 맞지? 그럼 봐봐.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2분의 1 x의 x 플러스 1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 x에 대한 식인데 각이 씨발 세타가 들어가? 그래도 돼? 된다고. 왜? x랑 세타는 별개 문자가 아니라고. 사인 세타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내가 세타를 x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뭐야? 변 3개가 다 나왔지. 너네 사인 법칙 쓰고 싶어? 코사인 법칙 쓰고 싶어? 코사인 법칙 쓰고 싶잖아.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x의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빼기 25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2x의 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 약간 이렇게 들어갈 거야. 괜찮냐? 조금 바꿔줄게.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2. 여기까지 바꿔줄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러면 나는 세타와 x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냐? 근데 봐봐, 나는 얘를 미분을 할 건데 문제는 얘를 미분을 할 때 내가 사인 세타의 값이 정확히 몇인지 알아 몰라? 아, 물론 알 수 있어.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얘를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양변을 제곱을 해. (1에서) 빼 루트 씌워. 그러면 사인 구할 수 있지. 근데 니네 이거 곱해줬는데 이것까지 곱해져 있는 놈을 또 미분하래. 할 수 있어? 솔직히 좀 더러워. 인정해? 그래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소리야. 얘를 편미분하자고요. 코사인 세타 얘 똑같다. 이거를 편미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때?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이꼴 얘는 미분하기 편하지는 않네. 사실 나는 세타를 이걸로 안 두고 이걸로 뒀거든. 왜냐면 이렇게 두면은 얘가 2차가 돼서 좀 많이 더러워져요. 근데 니네가 보통 그냥 이렇게 식을 세웠으니까 그냥 시간 이렇게 갈게. 꾸역꾸역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x제곱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윗미분 뭐 의미 없고 밑미분 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뜨겠네. 괜찮아? 이 dx 이렇게 뜰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내가 이걸 알아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s 프라임 x라고.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얘는 지금 뭐야? 세타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난 얘도 편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s 프라임 x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뭐라고 쓸 수 있어? d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변은 얘를 이것 따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 편미분 한번 해볼게.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으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그리고 사인 세타. 근데 문제는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해 준 놈이지. 인정해요? 뒤에 건 어때?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인정하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d 세타 dx를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봐봐, 양변 dx 나눠줄게. 양변 dx 나눠줄게. 그럼 요건 dx. 괜찮아요? 그러면 d 세타 dx가 뭐야? 얘로 나눠주면 x제곱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됐냐?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 s 프라임 x에 대한 식이 나왔어. x와 세타가 공존하는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면 걔의 값을 구해주려면 내가 S'4를 구하는 게 내 목표지. S'4 x가 4일 때야. 여기에다가는 x를 4를 넣어주고 그때의 세타는 뭘 집어넣어줘야 돼? x가 만약에 4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4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5겠지? 그럼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맞지? 4 집어넣어볼까요? 어떻게 돼? 4 집어넣으면 20분의 12니까 5분의 3? 5분의 4가 돼. 아? 5분의 2가 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가 되는 그 세타의 값을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주면 X가 나온다. 이해가 될까? 큰일이고. 문제는 존나 간단해 보이는데 꽤나 복잡한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좀 더 많이 소개를 해줄게. 알겠지? 오늘은 그냥 맛보기. 좋됐다. 이게 맛보기라니. 한 문제만.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얘를 움직이는 점 x, y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요거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평면상의 운동이지 얘들아. 맞지? x 좌표도 t에 대한 함수, y 좌표도 t에 대한 함수라는 소리예요. 그지? 그러면 내가 더 싶은 건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야. 그럼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수 있겠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어떻게 구해?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해주면 되지. 어떻게 되냐? 1-4x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x 더하기 s 제곱 계산해주면 요거 없어지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5 더하기 5 사인 제곱 t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얘가 t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t가 몇일 때야? t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t가 몇일 때? 2분의 파이. 최대값은 뭐 루트 10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때 점 p의 속력을 구하려. 속력? 얘들아 속력 구하는 방법 니네 뭐였어? 공식 다 외웠잖아.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어떻게? 얘도 루트를 씌워준다.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미안. 그러면 루트 5 c가 되겠죠? 근데 t가 2분의 파이일 때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0이네. 답은 0. 그쵸? 속도가 속도는 사실 평면에서는 니네가 공식만 잘 외우면 되는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다가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